같은 경우는 위에서 마이너스 6mv라고 우리가 계산했지. 그럼 P만 계산하면 되겠네. P의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요거. 근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mv 빼기 처음 운동량 2mv 이렇게 써서 마이너스 3mv. 자, 그러면 가에 쓰는 6mv, 나에 쓰는 3mv. 나가 나보다 크다. 이거 맞습니다. 이걸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봐라. 충격량 I를 A 대 B를 비교하면 A 아까 요거 그러면 2 대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충격량. 아까 문제에서 시간 T는 A 대 B가 2 대 1이네요. 2 대 1. 맞지? 그럼 이제 힘 F는 우리 충격량 I 계산 공식이 FT니까 맞지? F는 어떻게 하면 돼요? T분의 I 하면 되지. 그럼 T분의 I, 1분의 1하니까 1대1 나온다. 맞지?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해야 돼요. 쌤, 나는 이렇게 안 풀 겁니다.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뭐냐면 아니다. 여기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두 개가 AB가 같이 충돌했으면 충격량은 무조건 같아요. 근데 같이 충돌한 게 아니고 A는 A대로 충돌해서 대등해가고 B는 B대로 충돌해서 대등해갔으니까 이렇게 풀어요. 됐습니까? 다음 15분 갑니다. 15분 질문도 안 하던데 딴 반에서는 질문했대. 이거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라. 절대 알겠지? 자, 15분 간다.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50kg인 컬링 선수가 질량이 10kg인 스톤과 함께 1m/s 속력으로 등속지수로 운동하는 모습을 가는. 가 그림을 보면요. 사람하고 그 돌하고 붙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와보세요. 가에서 선수가 스톤을 운동 방향으로 1초간 밀었더니 선수는 0.2m/s 속력으로 스톤은 V의 속력으로 운동하겠다. 이래 돼요. 그럼 나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두 개가 분리된 그림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가 그림은 붙어 있었다가 나 그림에서 분열했기 때문에 선생님 저번에 이론 수업할 때 분열할 때도 운동량 보존을 어떻게 선생님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림 보고 바로 뭘 써야 되냐면 분열 전에 운동량이 질량 합치면 60, 그 다음에 속력 곱하기 1. 이게 분열 전 운동량의 합이다. 이거랑 분열 후 운동량의 사람 보니까 50kg, 50 곱하기 0.2, 그러면 10 더하기 스톤 10V 이렇게 써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스톤의 V 값이 얼마니? 그러면 5다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네. 맞지? 그게 지금 기억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미열 가자. 미열을 보면 스톤이 받는 충격량. 그러면 지금 돌멩이에 충격량을 물었는데 우리는 뭐로 풀 거냐면 돌멩이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풀 겁니다. 돌멩이 운동량 변화량. 그러면 돌멩이의 나중 운동량 분리되고 나서 운동량 질량 10, 속도 5 그랬으니까 50 빼기 처음 운동량 처음에 질량 10, 속도 1 그래서 10 계산하면 40.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40이라 해야 돼. 그 다음 디귿까지. 디귿에서 보면 스톤을 미는 동안에 컬링 선수가 스톤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 자, 스톤을 미는 동안 컬링 선수가 스톤으로 받은 힘.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충격량, 스톤의 충격량 40이지 맞지?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시간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1초 1. 그러면 F는 40. 자, 3번이다. 자, 54쪽에서 17번만 풀고 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뒤에 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알았지? 자,
보면 선생님 좀 안타까운 경향이 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경향이 뭐냐면 선생님 저는요 화학 원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물리 원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는데 다 끝났다. 책 뭘로 배웠니? 그래서 뭐 하이탑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은 뭐 완자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다 배웠습니다. 근데 또 듣습니다. 또 들어요. 그러나 또 듣는 애들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처음 할 때 제대로 좀 하지. 왜 또 시간을 그렇게 또 소비를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그냥 또 똑같거든요. 또 똑같아요. 우리 학원에 있다가 다운 가는 애들도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쌤은 제발 쌤하고 눈빛 마주쳐가면서 같은 강의실에 있는 동안에는 좀 열심히 해라. 딴 데 가가지고 선생님 열과에서 배워왔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상 가르치는 쌤도 쪽팔리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도 시간 아깝잖아. 하는 점이 제대로 해라. 그러고 지금 현재 올들은 발등이 지금 떨어졌으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중등부애들은 품 먹고 지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하면 좋겠다. 안 되지? 나중에 고3 됐을 때 내가 이번에 저때 얘기했잖아. 고3 됐을 때 보면 애들이 행복한 애들이 있고 좀 불행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11일 날부터 문제 쓰는데 쌤이 학원에 있는 애들한테 대충 물어볼 거 아니에요. 6장 어디 쓰니? 애들 쓰는 거 보면 막 어떤 애는 자기 성격에 맞춰서 쓰겠지. 어떤 애는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안 놀고 공부했던 애들 경북대, 의대, 뭐 어디 시대, 어디 진짜 밑에 하향으로 어느 약대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 동아대, 뭐 공대, 안 그러면 어디 인솔에 뭐 저기 뭐 이런 데. 근데 부산대를 가려니까 부산대에 있는 부산은 못 가겠고 또 저기 어디 밀양에 부산대 있지만 그런 데 써야 돼. 근데 그 애 같은 경우는 그랬어. 넌 밀양 쓰지 마라. 밀양에 있는 부산대, 부산대 있는 나와봐야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쓰지 마라. 근데 좀 나중에 고3 됐을 때 좀 좋은 데 가라. 좋은데. 한 번뿐인 대학이야. 인생에서 한 번뿐인 대학이야. 대학인 너희들이 여러 군데를 가도 뭐난 대학을 10군데 갑니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중에서 뭐 나쁜 데 가도 상관없잖아. 나쁜 데 가고 한 군데는 좋은 데 가고 하면 되잖아. 근데 대학을 가도 너희들 인생에서 한 군데밖에 못 가. 한 군데. 그럼 한 군데 가면 좋은 데 가야지. 너희들이 나쁜 데를 한 가서 집을 한 가봐야 이 대학을 내가 다녀야 되겠네. 이 생각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 군대 갔다 왔어.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으로서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애들 다 후회를 하고. 근데 지방에 안 좋은 대학을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것만 하게 그래. 엄마가 대학 안 가고 다시 복학 안 하는 이렇게. 다녀보니까 지가 안 좋고 이 나와봐야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주변 애들한테 다 듣거든요. 군대 가면 팔도 애들이 다 모이잖아. 팔도 애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도 보면 서울대 다니는 애들, 당연히 의대 가는 애들은 안 온다. 너희들 이렇게 있지가 않는다. 걔네들 군대 가는 것 같지. 그만도 의대는 사정을 가.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 다 만나는 거야. 지방에 있는 전문대 애들 다 만나는데 딱 지가 경험해보면 이제는 나도 진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 대학 나왔으면 그런 생각. 근데 그 생각을 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야? 24살, 5살 나왔던 거죠. 그럼 24살, 5살 때 다시 수능을 준비한다? 그거 좀 그렇잖아. 하지 말아 그럴 수도 알겠다. 그냥 지가 그렇게 대학 갔으면 그대로 그냥 가세요. 내가 전문대를 갔으면 전문대로 들고 안 좋은 대학을 갔으면 안 좋은 대학으로 그냥 평생 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저 대학 복학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애들
천차만별 많은데 많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한다. 선생님 지인 중에 하나도 그 짓 하더라. 매 어려운 걸 갖다가 피해갑니다. 피해. 아 공부가 좀 어렵지. 지금 물리 문제 어렵지. 피합니다. 피하고 안 풀든가 안 그러면 밥 주고 뺏기든가 뭐 이렇게 피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피해가는 애들은 편하거든. 왜? 지금 여기서 54쪽에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문제 풀라 그러면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는데 답 적고 뺏기면 0.3초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것만 찾다가 나중에 가면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요. 나중에 생각 다 바뀝니다. 내 아는 지인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들 자녀는요, 뭐 아니면 공이. 선생들 자녀들 중에 보면 공부 되게 잘하든지 안 그러면 공부 되게 못하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들 자녀도 그렇고요. 학원 선생들 자녀도 그렇고요. 진짜. 그런데 한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름 있는 학교를 나와서 지금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를 합니다. 근데 한 놈 그 밑에 동생은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빠 나는 공부가 내 적성이 아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기타 칠 거야. 그래서 기타 칩니다. 졸라 편합니다. 학교 가잖아. 내 잡니다. 고등학교 때. 왜? 나는 기타 칠 거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타로 좀 유명한 대학이 백석대학인가 뭔가 있나 봐. 서울 예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갈 거래. 고1 때. 꿈만 꾸는 거지. 그래놓고 지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해요. 뭐 하냐면 수업 시간에 자요. 야간 자습 시간에 너희들은 지금 야간 자습 없지만 그 당시 때 야간 자습 있었거든요. 그럼 야간 자습 시간 때 다른 친구한테 야간 자습을 뺍니다. 어디가? 기타 학원. 지 좋아하는 것도 합니다. 네. 주말 되잖아. 기타 학원 안 하거든. 뭐 안 해? 친구들은 놀러 다닙니다. 원래 편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3이 됐어. 어느 대학 갔어? 근처도 못 가서 지가 고1 때 얘기했던 그 학교. 근처도 못 가고 어느 지방의 전문대를 갔어. 그 전문대를 갔는데 거기서 무슨 과야 물어보니까 무슨 음악과 붙은 거야. 하여튼 무슨 음악과 붙은 거에 뭐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뭐 했냐면 복학하다. 지금 뭐 합니까? 아르바이트.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20대 후반이야. 20대 후반인데 아르바이트에서 한 달에 120만 원씩 먹어. 근데 그것도 좋다고 그냥 그렇게 있어. 왜냐면 걔 그릇은 그 정도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충분히 그릇을 키워놓고 군대 있을 때도 그릇을 키워야지. 그릇은 안 키우고 그대로 요 그릇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 지원 더 이상 없지만 없으니까 걔는 뭐 하냐면 내가 옆에서 봐도 그래도 아빠 좀 잘 살거든요. 잘 사는데 더 이상 부모님한테 돈 요구 못 하잖아. 걔는 지가 사는 그 월급으로 이렇게 하긴 하잖아.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옷 두 개, 위에 옷 두 개, 바지 하나 사는데 얼마를 쓰냐면 6만 원. 응? 지 인생이 그렇습니다. 싼 인생입니다. 지 월급으로 어디 나가서 패딩 4, 50만 원짜리 살 수가 없어. 120만 원 월급으로 어떻게 4, 50만 원짜리 사버리면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부모님 용돈도 못 줄 겁니다. 부모님 용돈 주다가 집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부모님하고 멀어지면서 부모님 집에서 못 오겠지만. 그래서 부모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 내가 도와준다. 부모가 도와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17번만 풀고 쌤들 뒤로 진도 나가자. 자, 17번에 보면 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B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AB 질량이 2kg, 5kg. 운동하는 동안 벽에 충돌하여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됐네. 그럼 반대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요것도 그림 그려볼게. 자, 요거 A다. 그럼 A 질량은 2kg다. 그래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데 처음 속력이 얼마냐면 그게 처음 속력이 A가 뭐지? 빨간 선이지. 빨간 선 5라고 돼 있다. 그리고 충돌 후에 얘 속력이 얼마야? 이랬을 때 A니까 4.
근데 지금 거기 마이너스 4라 쓴 거는 이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4를 쓴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B 갑시다. 자, B. B 질량이 얼마지? 질량이 5. 그래서 오른쪽. 그 파란색 보면 됩니다. 충돌 전에 속력이 2.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1.6 속도 이동해.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쌤이 풀어볼게. OT0 A의 운동량의 크기는 그러면 OT0일 때 A의 운동량 물었으니까 OT0는 충돌 부잖아, 맞지? 충돌 부니까 운동량 P는 MV, 제 질량 2, 그 다음 속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크기만 물었으니까 8 쓰면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그 다음 이형 보면 자, ET0에서 OT0 B가 받은 충격량 B의 충격량을 갖다가 물었는데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줄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B 나중 운동량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질량 5니까 5 곱하기 1.6 빼기 처음 운동량 요거 10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8이다. 맞지? 그래서 거기 3.6 대신 틀렸습니다. 18 써야 됩니다. 크기만 물어줘서 그거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D극 같은 경우에 보면 벽에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힘 B가 A의 3분의 2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 B의 충격량을 계산했을 때 18 나왔고 그러면 A 충격량도 계산해 볼게. 그래서 A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갈 거니까 요거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질량이니까 8 빼기 처음 운동량 10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8 똑같네 충격량.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A 대 B가 충격량 I가 1대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그리고 시간 보세요. 시간 보면 A는 빨간색 2t0부터 4t0까지 그래서 시간 2 B는요 2t0부터 5t0까지 시간 3 그래서 2대 3 그럼 힘 F는 T분의 I 2분의 1분의 3분의 1 그래서 3대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지? 그랬을 때 B는 B 이거잖아 이거는 A의 3분의 2가 맞는 말이다 맞지? 그래서 답이 3번이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넘어가서 뒤에 중간은 마무리 문제 있지? 중간은 마무리 문제고 뒤에 16번까지 서 숙제하지 마라 알았지? 그 다음에 너 3명 숙제해라. 너 숙제하지 마라 16번까지 너 숙제해라. 그래서 나머지 3명만 61쪽에 16번까지 숙제입니다. 알았지? 나머지 숙제 안 한 애들은 시험 끝나고 선생님 시킬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전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수업 좀 하지 않았나? 어디까지 했어요? 운동 에너지까지 했습니까? 자, 그럼 운동 에너지까지 했으면 자, 그게 지금 68쪽에 2번 포텐셜 에너지 거기서부터 수업할 거니까 필기 준비하세요. 자, 필기로 뭐 하면 되냐면 3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3번. 자, 3번 이래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이래야 돼요.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EP 이렇게 쓸 겁니다. EP. 중학교 다닐 때는 뭐라 했지? 위치 에너지.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 이제 물리원에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원래 실제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4종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근데 요거 지금 물리원에 실렸고 요건 나중에 대학 가서 배워드릴게요. 알았지?
자, 그래서 물리 원에서는 중력에 의한 potential energy 요거부터 먼저 배워볼게요. 자, 1번 중력 potential energy TP라고 중력 potential energy.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 공식을 좀 외우세요. 바로 알겠지? 중력 potential energy 계산 공식이 mgh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9.8 mh 이렇게 외웠는데 g 값이 9.8이 실제 값이 9.8인데 물리에서는 10으로 계산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mgh라고 그렇게 외워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계산 공식 반드시 외우고 그다음 두 번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x의 제곱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 물리에서는 공식을 외워가지고 나중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그렇게 기억하고 예전에 선생님이 뉴턴의 제2법칙 힘 배울 때 탄성력 알려줬던 거 기억나요? 탄성력 계산 공식 F는 어떻게 됩니까? F는 kx F는 kx 이게 탄성력 계산 공식 무슨 법칙? 이걸 무슨 법칙이라 그래? 후계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K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용수철 상수라고도 얘기하고 탄성 계수라고도 얘기합니다. 탄성. 그래서 이 탄성 계수를 갖다가 선생님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나중에 여기서 주의해줘야 될 게 있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뭘 주의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K는 공식에 의해서 X분의 F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K가 X분의 F인데 공식에서 쌤 단위 나온다고 그랬지 맞지? 힘의 단위 뭐예요? 뉴턴. X가 늘어난 길입니다. 단위 뭐 쓰겠니? 단위 이놈아 단위 뉴턴 미터 씁니다.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 기억해야 될 게 이거 있죠. 이거 미터. 거리의 단위를 미터로 바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너희들 용수철이 너희들 이래가지고 용수철이 원래 처음에 길이 이랬는데 나중에 여기 물건을 달았을 때 이렇게 늘어났을 거 아니야. 이 늘어난 길이가 x거든요. 그럼 너희들 문제 풀 때 이 늘어난 길이가 몇 미터 알려줄까요? 꼬작해봐야 센치로 알려줍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늘어난 길이 센치를 반드시 이 공식을 쓸 때는 요 x는 전부 미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지? 이거 반드시 주의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계산 공식을 외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이 역학적 에너지도 중학교 3학년 책인가 이미 배웁니다. 그랬지? 그러면 먼저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야? 요거부터 우리가 배우면요. 역학적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걸 갖다가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소리는 어느 지점에나 이 값이 일정하다는 값이야. 어느 지점에서나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합치면 그 값이 일정하다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공기장애 이런 거는 작용하면 안 돼요. 마찰이나 이런 거 작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 요거 조금 떨어져서 적어라. 요거 좀 비우라. 여기 알겠지? 좀 비우고 그림 그리세요. 자 여기 질량이 M 물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공중이 저 떠 있으면 중력을 받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떨어지면 속력이 점점 빨라질 거예요, 맞지? 이런 운동은 무슨 운동? 자연은. 그래서 자 높이 큰 H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떨어지면 요때 속력을 갖다 쌤이 작은 V라고 이렇게 작은 V. 그때 높이를 갖다가 작은 H라고. 그 다음에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이 제일 빠르겠지. 큰 V라고 볼게요. 큰 V.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세 개 상황에 대해서 자, 먼저 potential energy EP를 써볼 겁니다. 그럼 EP가 얘 같은 경우는 mg 큰 H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얘 EP는 mg 작은 H 쓰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높이가 없으니까 0 이렇게 쓰면 되겠다. 0.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써볼게요. 이제 최고 지점에서 정지 상태였으니까 운동 에너지 0. 그 다음 이 지점에서는 2분의 1m 작은 V의 제곱. 이 지점에서는 2분의 1m 큰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치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요 두 개 합치게 되면 뭐냐면 mg 큰 H 이렇게 되지 맞죠? 역학적 에너지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뭐냐면 지금 얘가 이 아래로 내려갈 때 위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감소한 EP 대신에 누가 증가하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맞지? 그래서 감소한 EP는 증가한 EK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감소한 EP는 증가한 EK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EP는 감소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EK는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EK, 요 증가한 EK 요거 대신에 감소한 EP 쓸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감소했니? 여기서 요만큼 감소했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 mg 큰 H 빼기 mg 작은 H만큼 감소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가 합치게 되면 얘하고 날아가니까 남는 거는 mg 큰 H만 남더라. 여기씩 쓸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이만큼 감소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맞지? 그래서 요거와 같은 값이 mg 큰 H니까 요거 두 개 합쳐주면 마찬가지 mg 큰 H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니까 값이 다 같아요. 자, 어느 지점에서나 보존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놓으시도록 그렇게 해라. 자, 그러면 보자. 이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말고 2번 이래가지고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그거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여기가 벽입니다. 벽이고, 잘 봐. 용수철이
처음에 벽에 박아놨어. 그럼 용수철이 벽에 박아놓으면, 자, 요거 보고 그린 거들이 처음 상태가 있을 거잖아. 처음. 그래서 처음 길이에 있던 연마가 있던 요 길이를 갖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형점이라고 해요. 평형점. 여기 평형점이라고 하면 하나도 안 늘어났을 때 알겠지? 근데 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잡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당길 거야. 이렇게 당길 거야.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당겨요. 그래서 자 조금 늘어났다. 이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내가 외력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정지에 있었다. 이렇게 볼게요. 정지. 이렇게 지금 정지하고.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여기 지금 정지한 상태. 그럼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놓습니다. 놓아요. 그럼 놨을 때 보면 지금 탄성력이 어디로 작용하냐면 여기로 작용하잖아. 원래 평행점으로 맞지.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로 이제 갈 겁니다. 가다가 여기에 속력을 갖다가 선생님이 작은 V다 이렇게 표현할게. 작은 V. 그 다음에 요때는 제일 속력이 빠를 때예요. 그래서 큰 V다. 이렇게 큰 V. 그 다음에 여기 때 여기 늘어난 요 길이를 큰 A 요래서 쓰고 요때 늘어난 길이 요거를 X라고 쓰고요. X. 알았지? 영수처럼 늘어난 큰 A 요거는 그냥 X. 여기서 늘어난 길이가 하나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요거 X. 그럼 얘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속력이 V겠다. 작은 V. 그 다음에 최대한 이제 압축돼서. 그때도 전제기 맞지. 그때 여기 거리를 또 A. 자, 그러면 이제 얘에 뭐를 볼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 볼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여기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이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겠지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그러면 2분의 1 KA의 제곱. 최대한 늘어난 길이가 A잖아, A. 그래서 2분의 1 KA의 제곱. 얘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 얘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0. 그럼 요 밑에는 똑같습니다. 2분의 1 KX의 제곱. 얘는 2분의 1 KA의 제곱.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볼 겁니다. 운동 에너지 EK. 자, 요 지점이 지금 정지 상태였으니까 EK는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작은 V니까 2분의 1 mV의 제곱. 여기서는 큰 V니까 2분의 1 m 큰 V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는 똑같고 2분의 1 mV의 제곱. 얘는 0.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주면 역학적 에너지 나온다고 그랬잖아. 역학적 에너지. 좀 잘 봐. 지금요. 여기 최대로 잡아당겨서 정지한 상태일 때, 요때가 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입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면 이제 늘어난 길이가 줄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줄지만 대신 뭐가 늘어요? 운동 에너지가 늡니다. 알았지? 다시 얘기해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증가한 운동 에너지잖아. 요거 같은 게 감소한 EP하고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라. 증가한 누구하고 감소한 누구하고 같아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자 똑같이 옆에서 짚어볼게. 요거 지금 합치면 2분의 1 KA의
운동 에너지잖아. 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 대신에 뭐를 갖다 쓸 수 있냐면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야. 그럼 감소한 게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그러면 요만큼 감소했다. 여기서 요래 됐으니까 요만큼 감소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2분의 1 KA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두 개 합치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 날라가니까 남는 거는 2분의 1 KA의 제곱 이거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도 증가한 운동 에너지 여기인데 여기 운동 에너지 최대야. 얼마만큼 감소했냐면 여기서 요만큼 감소했단 말이야. 얼마만큼? 2분의 1 KA의 제곱만큼 감소했다.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KA의 제곱입니다. 요 밑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지점에서 보존된다. 모든 지점에서 보존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가지고 나는 뭐합니까? 자, 일단 너희들이 해줘야 될 거는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계산 공식 MGH, 운동 에너지 계산 공식 2분의 MV 제곱,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계산 공식 2분의 KX 제곱이라는 걸 찾고 그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내가 외우라 했던 거 요거 있지. 감소한 EP는 증가한 EK하고 무조건 같아야 돼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EP하고 무조건 같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지? 그 지금 물리는요 공부하기는 엄청 쉬워요. 문제 풀기 힘들어서. 자,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잠깐 요거 좀 보자. 너희들 페이지수 어디를 넘기냐면 81쪽에 거기에 2번 문제 한번 봐봐요. 2번 문제. 2번 문제만 보더라도 약간 뭔가 좀 어려운 경향이 보여요. 그런데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도로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있었었지만 그래서 여기가 지금 A입니다. 여기가 지금 B입니다. 이렇게 이거 질량 3M, 이거 질량이 뭐 M.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 이쪽으로 운동하고 얘 이쪽으로 운동해서 얘가 이만큼 내려왔고 A가 그 다음에 B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 그림이 맞아요. 그래서 밑에 보기를 갖다 해석해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지만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너희들이 뭐를 덤벼야 되냐면 잘 봐. 지금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잖아, 맞지? A부터 해석합니다. A의 EP 증가했나 감소했나? A 봐라 A 운동할 때 A, EP 증가했나 감소했나? 높이가 이만큼 있으면 높이가 낮아지지 않았나?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EP 감소했지. BEP 증가했지. 높이가 여기 있으면 여기로 올라갔잖아, 맞지? EK AEK 증가했지. 처음엔 정지했는데 운동하고 있으니까 순력을 갖고 있었잖아. BEK 증가했지, 맞지?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 맞지? 이거를 갖다가 너희들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파악하면 식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증가한 양하고 감소한 양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A의 감소한 EP하고 같은 게 뭐야? 그러면 A의 AB 이렇게는 증가되고 B부터 쓸게. B의 증가한 EP 더하기 AP의 증가한 EP 이렇게 써요. 아마 이 식 하나만 쓰면 그 문제 풀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중에 적용을 시킬 때 저런 걸 써먹지 막 이건 내가 그냥 이해하라고 쓴 거지
이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응용을 잘 시켜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다시 얘기해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씩 이끌어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야 이제 풀 수 있다. 어떻게? 자 여기까지 했던 거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책에 69쪽이 아니라 68쪽이네. 68쪽에 2번 포텐셜 에너지 EP까지 출정해라. 포텐셜 에너지 EP.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쌤이 종류가 두 종류를 배운다고 얘기했다. 바로 1번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줄치세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줄쳤으면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에 네모에 공식이 있습니다. 줄치고 별표하나.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위로 들어올리면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이 물체에 해준 일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 봐라. 어떤 물체가 여기 지금 정지해 있었는데 얘 지금 정지해 있다. 이 정지해 있던 놈을 나는 요 높은 곳에 올리고 싶어요. 그럼 높이 H만큼 올리고 싶어요. 이거야. 그럼 봐라. 얘를 갖다 이 위에까지 들어 올리는 거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럼 이런 선생님이 FS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 이 들어 올리는 힘하고 이 중력 mg만큼 들어 올리면 되잖아. 힘을 갖다가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F 대신에 mg 넣고 그 다음에 S 대신에 높이 h 집어넣으면 mgh만큼 일을 해줘야 돼요. 내가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데 mgh만큼 일을 해주면 높은 곳에 있는 놈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거도 mgh만큼 가지고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 다시 이렇습니다. 내가 얘를 여기까지 들어올리는데 일을 갖다가 100만큼 했으면 얘는 이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100까지입니다. 걔가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면서 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일도 100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 얘기가 거기 적혀져 있는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69쪽. 바로 2번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줄쳐라.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거 뭐? 밑에 공식 외워야 됩니다. 별표 하나 때리고 줄쳐라. 이 P는 2분의 1 kx 제곱.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탄성력 줄쳐라. 탄성력 계산 공식 밑에 화살표 줄쳐라. F는 마이너스 KX. 그 앞에 마이너스가 왜 붙었습니까? 그러면 요거 보세요. 방향이 무조건 반대 방향이에요. 바깥에서 가한 외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뿔이 나겠지. 그래서 그건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 밑에 B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1번에 역학적 에너지 줄쳐라. 자 역학적 에너지 줄쳐서 오른쪽에 있는 글씨 줄만 칩시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자, 그 밑에 2번. 그냥 눈으로만 볼 겁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책에 나와 있어요. 가로 1번 거 봐라.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O 지점에 mgH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O 지점에 자, 거기 책에다 좀 적을까? O 지점에 보니까 mgH라고 적혀져 있지 맞지? 그럼 O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인데요? O 지점에 운동 에너지 얼마야? 0이지? 그래서 mgh 옆에다가 요거를 역학적 에너지를 해도 됩니다. 어차피 운동 에너지 합치면 0이기 때문에 필요 없이 mgh를 역학적 에너지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A 지점 봐라.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1 더하기 2분의 mv1의 제곱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2B 지점도 그렇고 C 지점 보세요. C 지점에 보면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C 지점에서 이 P 값은 얼마예요? 이 P 0이지. 바닥에 닿기 직전이니까 높이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또 역학적 에너지를 해요.
그러니까 최고 지점의 EP는 최하 지점의 EP하고 같이 똑같아요. 됐습니다. 옆에 롤러코스터 뭐 있는데 그 그림도 중학교 3학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다. 자, 70쪽 갑시다. 70쪽. 자, 70쪽에 3번 줄쳐라.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돼 있다. 자, 글자 어마어마하게 적혔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 밑에 표만 봅시다. 표 위치 A 지점.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A 제곱. 운동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 X1인 지점.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1의 제곱.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의 제곱. 여기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남는 값은 2분의 1 KA의 제곱밖에 없다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모든 지점에서 보존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숫자가 복잡하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그냥 공식이 그냥 2분의 1 KX 제곱, 2분의 1 제곱이다 그렇게 되는 뿐이다. 자, 그 밑에 내려가야 돼. 4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줄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야? 그럼 뒤에 가로쳐라. 공기나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받지 않으면 가로치세요. 뒤로 줄쳐라.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그러면 밑에 5번 가요. 역학적 에너지가 줄쳐라. 보존되지 않는 운동. 보존되지 않는 운동은 뭐야? 그러면 뒤쪽으로 좀 읽어볼게. 물체가 중력이나 탄성력 외 줄쳐라.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함께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기할 거리가 안 된다. 그 밑에 그림만 볼게요. 자, 그림만 보면 제일 처음에 공이 최고점에 여기 있었어. 최고점. 근데 얘가 이제 떨어져서 충돌합니다. 그러고 나서